안녕하세요. 2026년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주택자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령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강남 집값은 2년 만에 꺾였고, 헬리오시티에서는 한 달 새 7억 원이 빠진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부동산 시장의 모든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1. 이재명 대통령 팔기 싫으면 두시라.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정한다. 오늘 가장 많이 공유되고 검색된 발언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X, 옛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 정책에 반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에게 도덕적 의무로 팔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금, 금융, 규제라는 제도를 통해 보유 자체가 불리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현재 방문 중인 싱가포르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좁은 국토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임에도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순방 중에도 직접 SNS에 글을 올릴 만큼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버티면 불리해진다는 압박이 가중됐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 메시지를 5월 9일 이전에 매도 결정을 내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스 2. 양도세 중과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통과. 최고 세율 82.5%. 이제 법령으로 확정. 오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 의결했습니다. 이것으로 법령 차원에서 5월 9일 이후 중과세 적용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주택자가 팔면 기본 양도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중과 대상 주택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되지 않아 실제 세부담은 더 커집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탈출 창구를 열어둔 겁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번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5월 9일 데드라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뉴스 3. 강남 3구용산 100주 만에 일제히 하락 전환 불패 신화에 금 갔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오늘도 시장의 화제입니다. 강남구 0.06% 하락, 서초구 0.02% 하락, 송파구 0.03% 하락, 용산구 0.01% 하락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2024년 3월 이후 100주 만의 하락 전환이고, 용산구는 101주 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거래 숫자입니다. 2월 한 달 서울 강남구 매매 계약이 65건, 서초구 38건, 송파구 124건에 그쳤습니다. 거래가 말라붙었다는 뜻입니다. 강남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가 100.0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등해진 상황입니다. 5주 연속 하락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지난달 말까지 72,049건으로 전월 말 57,132건과 비교해 26% 이상 늘었습니다. 급매물이 쌓이는데 살 사람은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강북권은 다릅니다. 강서구가 0.23% 올라 서울 25개 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평구도 0.20% 상승했습니다. 15억 이하 중저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 수요가 살아있습니다. 강남은 꺾이고 외곽은 오르는 시장의 이중성이 지금 서울의 현실입니다. 뉴스 4.
헬리오시티 한 달 새 7억 6천만 원 하락 거래, 매수자들은 3억 더 빠져야. 오늘 가장 많이 검색된 단지입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1월 2일에 31억 4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평형이 2월 12일에 23억 8,200만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한 달 남짓 만에 7억 5,800만 원이 내려간 겁니다. 작년 한 해 오른 가격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수준입니다. 이 거래가 가족 간 증여성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국토부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공식 수치입니다. 지금 이 단지에 나온 매매 물건만 954건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747건입니다. 두 단지의 합산 1,7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들은 지금 가격에서도 2억에서 3억 원 더 내려야 살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금매가 나와도 사지 않고 더 싼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른바 포보 심리입니다. 인근 중개사는 4월 15일이 실제 거래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구청 허가가 빨간 날 빼고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5월 9일 계약 완료를 역산하면 3월 말까지 계약이 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눈치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뉴스 5. 잠실 르엘호가 8억 뚝 레미안 퍼스티지 57억 서 49억으로 강남 상급지 전방위 조정. 헬리오시티만이 아닙니다. 강남 일대 대표 단지들이 일제히 호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처음 호가 48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달 들어 40억 원으로 8억 원이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12월 48억 원의 실거래가 있었고 지난달에도 45억, 41억으로 연속 하락한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실거래가 먼저 내려가자 호가가 따라간 겁니다.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초 전용 84제곱미터가 57억 5천만 원의 신고가로 거래됐던 이 단지에 최근 49억 원짜리 매물이 나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호가로만 8억 원 이상 낮아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3월과 4월이 급매물이 더 늘어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금은 매도자들이 팔고 싶어서 내놓는 시장이지만 5월 이후에는 이 급매물들이 일제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뉴스 6. 서울 아파트 매물 26% 폭증, 거래는 78% 급감, 시장이 멈췄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지난달 말 기준 72,049건으로 전월보다 26% 늘었습니다. 반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2,075건으로 1월 9,343건에서 78% 급감했습니다. 파는 사람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은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결국 가격이 움직입니다. 매도자가 급해지면 호가를 낮추고 낮춘 가격도 매수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내려갑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급하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5월 9일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이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7. 지방 세 채보다 서울 한 채, 다주택자들이 지방 정리하고 서울 핵심지로 집중. 규제가 만들어낸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돈이 서울 상급지 한 채로 집중되는 구조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식 발표 이후 2주 만에 세종시 아파트 매물이 약 3% 늘었고 대전 1.8%, 부산 1.5%도 매도 물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지인 매매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 단지는 이 기간 매매 매물이 21% 급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주택수 기준으로 설계돼 있으니 지방 중저가 아파트 여러 채보다 서울고가 아파트 한 채가 세부 단면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매물은 늘고 서울 핵심지 수요는 더 강해지는 역설이 규제 한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반응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뉴스 8. 서울 전세 55주 연속 상승, 강남 매물 나와도 외곽 전세난은 현재 진행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이번 주 0.08%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55주 연속 상승입니다.
1년 이상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강남권은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송파구가 0.11% 내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용산구도 0.01% 약세입니다. 반면 노원구 0.18%, 양천구 0.26%, 은평구 0.15%, 종로구 0.14%로 강북 중저가 지역 전세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 전세 공급은 줄었고 봄 이사철이 겹쳤습니다. 매매 시장은 눈치 싸움 중이지만 전세 시장은 지금 당장 이사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반영되는 곳입니다. 이 두 시장이 동시에 불안해지는 지금 세입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 9. KB 매수 우위 지수 73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KB부동산이 발표하는 매수 우위 지수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99.3에서 2월 넷째 주 73.4까지 내려왔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이 숫자가 낮을수록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한 달 만에 26포인트 빠진 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규제 강화 기조와 양도세 마감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수치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이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것, 또 하나는 5월 9일 이후 급매가 사라지면 다시 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73의 지수가 얼마나 낮아질지, 그리고 언제 다시 100위로 올라오는지가 하반기 시장을 가르는 핵심 신호가 될 겁니다. 뉴스 10. 이창용 하는 총재 서울 집값 진정되는 것 사실, 안정화는 더 지켜봐야.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부동산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서울 집값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진정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합니다. 금리 동결 결정 배경과 연결해보면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드는 게 확인되면 금리 인하 논의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잡혀야 금리가 내려오고 금리가 내려와야 집을 사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을 향해 가고 있는 길목입니다. 2026년 3월 3일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경고를 날렸고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헬리오시티는 7억이 빠진 실거래가 나왔다. 5월 9일을 향해 시장은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부동산 뉴스 다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